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리고 반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났고 또 거기에 더해서 경제 지표들도 시장의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를 떨어뜨리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주말에 있었던 소식들 한 판에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나왔던 긍정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겠는데요. 전년 대비 2.5% 올랐고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 그리고 연준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2% 목표대로 거의 다 도달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 역시도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나 유가의 하락세가 이제 변동성 있는 부분들을 빼고도 불구하고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반도체가 지수를 견인을 했었는데요. 인텔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구조조정 때문에 9%대의 급등 흐름대가 나와줬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흐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이 반도체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랜만에 아마존과 관련해서는 알렉사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이날 긍정적이었었고요. 국내 화장품들은 좋은데 미국의 이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전망이 아쉬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보셔야 될 중요한 뉴스들 6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만 치료제, 살만 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밝혀져 가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효능들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전기차는 캐즘, 하지만 이 덕에 하이브리드 차는 계속해서 약진을 하고 있는 흐름들도 함께 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는데 이 공화당 쪽에서는 이런 기조가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 공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표를 잡기 위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에스테틱 소재를 만드는 회사 바이오 FDNC가 되겠습니다. 이 상반기 이 고마진에 대한 매출과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와 연관성이 있는 수비 되겠습니다. 리브랜딩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 주가 하락의 요인이 이제 3분기부터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전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약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오젬픽, 위고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 중에서 비만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미국 지수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살짝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장 마칠 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역대 최고 종가 기록 갱신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 덕에 상승 출발을 했고 이날 반도체가 견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요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고 매물 소화 과정이 일어난 만큼 장중의 변동성은 이어졌고요. 이날 나스닥이 1.1%, S&P 500 1.0%, 다우지수가 0.5%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는 7월 PCE 물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2% 중반에 머무른 거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는데요. 이 물가의 최근 변화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근원지수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0.1에서 많아야 0.2% 범위에 머물렀고요. 0.2%를 넘지 않게 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는 최근 3개월 동안 물가 흐름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에 상당히 근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선됐습니다.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9월에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그리고 휘발유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서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최근 들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요, 이 미국의 최근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중이 34%였습니다. 7월 초에 26%보다 오른 거고요. 이러한 설문조사는 다른 기관들에서도 설문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미시간대 측에서는 소비자들이 노동시장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를 점점 더 많이 듣고는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러한 또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주자로 나오게 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연결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인텔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운데 이날 인텔도 9%대의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내용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적 악화로 56년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인텔이 되겠는데요. 파운드리 부문을 분사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폭등을 한 겁니다. 소식통들은 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검토된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도 대규모 조치가 임박한 건 아니고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에 시장이 집중한 이유는 그동안 이 팻 겔싱어 CEO가 계속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강한 기조를 유지를 해왔었다가 이러한 회사 전략을 완전히 뒤집게 되면서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이 강세를 띈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실적으로 또 강세를 띈 게 마벨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를 보여줬고요. 이날 마벨 테크놀로지는 9.1% 오르면서 76달러 2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브로드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존 보겠습니다. 음성 비서인 알렉사를 업데이트한다고 하는데요. 무료 업데이트가 아니라 5에서 최대 10달러 정도 사이에 예정 부과가 될 것이다 라는 속에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3.7% 오르면서 장대 양봉 만들어냈고요. 주당 178달러 5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알리바바 보겠습니다. 중국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독점 금지와 관련된 이슈가 해소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날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는 2.8% 오른 83달러 34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핀두어더나 징둥닷컴과 같은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소형 화장품주가 되겠죠. 울타뷰티가 되겠는데요. 실적이 부진했고 전망도 안 좋았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낙폭을 회복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4%나 밀렸습니다. 352달러 8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